탐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 탐색은 우리가 여태까지 자료 구조를 배웠던 것들 다 비슷하게 연결 리스트에서도 탐색이 중요했었고 트리에서도 탐색이 중요했었고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도 탐색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 정점이 있고 그 정점들을 하나씩 우리가 방문하는 것들의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그래프 문제들은 이 그래프 탐색을 통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 그러니까 정점들을 도시라고 가정을 하고 도시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래프 탐색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두 가지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 이 두 가지가 있고 영어로는 depth first search하고 breadth first search 그래서 줄여서 DFS, BFS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 자,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트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트리도 그래프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리를 이제 보여줬는데 요건 여기서 이제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 이 정점부터 시작해서 그 0번 정점부터 시작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방문을 해서 1 그리고 3 방문하고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방문할 그 경로가 없죠. 막다른 길이죠. 막다른 길이 되면 갈림길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갈림길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 갈림길로 다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방문해서 또 막다른 길이죠. 이제 경로가 없죠. 자, 그러면 다시 갈림길로 돌아와서 방문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너비우슨 탐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레벨 순회, 트리에서 레벨 순회하고 아주 유사해요. 레벨 순회가 자,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첫 번째 레벨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방문했던 거고 그래서 이 너비우선 탐색은 가까운 정점에 있는 것부터 먼저 방문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루트부터 시작해서 0번 노드부터 시작해서 0번 벌티컬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정점, 1하고 2가 가까운 정점이죠. 그래서 가까운 정점 방문하고 자 그리고 또다시 3번, 4번, 5번, 6번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까운 정점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또 더 멀리 있는 정점들을 이 점진적으로 방문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먼저 깊이 우선 탐색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깊이 우선 탐색.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되면 어디로 온다? 제일 가까운 갈림길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탐색을 하는 방법이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해봐서 알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면 다시 돌아오는 경로들은 우리가 보통 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해놨었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기피유수 탐색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이게 DFS, Depth First Search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부터 먼저 볼까요? 시작 정점을 먼저 방문을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시작했다고 이렇게 V라고 표시를 딱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인접한 정점들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또 방문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 예시에서는 인접한 그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게 두 개 있죠. 하나, 두 개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할지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하나 방문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또 이렇게 방문하면 돼요. 그래서 인접한 정점 중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우리는 U라고 하고 방문하고 또 그 방문을 하고 자 그리고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절차를 어떻게 한다?
계속 반복한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재기호출 방법으로 계속 반복한다. 근데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다면은 종료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보면, 자, 첫 번째는 방문되지 않은 노드는 정점은 V로 표시를 하고, 자, 그리고 이 노드 기준으로, 방문한 노드 기준으로 인접한 노드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어떻게 다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방문하면 돼요. 근데 이 반복문으로 인접한 노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쭉 이렇게 반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방문되지 않은 노드가 있으면 이게 이제 결국은 재기 호출이죠. 재기 호출이라는 것은 다시 자기 함수를 호출하는데 결국은 어, 이 첫 번째 노드에서 방문해서 찾고 그리고 다른 노드로 가서 또 방문을 찾을 때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V로 하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 노드 입장에서는 또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또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찾는 방법이 결국은 처음에 노드 방문했던 거 찾는 것과 두 번째 노드에서 방문해 찾던 방법이 아주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재기호출을 이용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추이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프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0번 노드부터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0번 노드 방문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V라고 표시를 하겠죠. 이제 여기에서는 근데 이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색깔로 약간 그 노란 색깔 계열의 방문을 하면은 우리가 방문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이제 0번 노드 입장에서는 1번 노드도 갈 수 있고 4번 노드도 바로 갈 수 있고 2번 노드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노드를 방문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방문했다고 색깔이 바뀌고 근데 1번 노드 입장에서는 2번 노드도 갈 수 있고 0번 노드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0번 노드는 이미 방문했어요. 그래서 0번 노드는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2번 노드로 가요. 그럼 2번 노드 색깔이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2번 노드 입장에서는 0번, 1번, 3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인접해 있죠. 다 갈 수 있지만은 얘하고 얘는 이미 방문했죠. 그래서 3번 노드로 갈 거예요. 3번 노드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3번 노드 입장에서는 2번 노드와 4번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2번 노드는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4번 노드로 가면 된다. 자, 그리고 4번 노드로 가서 4번 노드에 갔어요. 4번 노드 색깔이 바뀌었어요. 근데 4번 노드로 가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죠?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얘도 방문했고 얘도 방문했고 얘도 방문했어요. 그럼 이제 방문할 노드가 더 이상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종료하고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호출한 곳은 4번 노드 입장에서는 3번 노드가 자기를 호출했고 그리고 3번 노드 입장에서는 또다시 2번 노드가 호출했고 그리고 2번 노드 입장에서는 어 2번 노드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얘가 방문할 노드가 더 있는지 어떻게 한다? 계속 다 봐보는데 이미 다 방문했어요. 그러면 2번 노드 입장에서도 또 종료를 할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면 되죠? 1번 노드로 돌아갈 거예요. 1번 노드도 마찬가지로 0번 노드로 돌아가서 0번 노드로 돌아가면은 맨 처음에 방문한 노드이고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기 때문에 이, 이 방문이 종료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하면 결국에는 모든 노드들을 다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다 방문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방문하는 방법을 DFS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DFS 알고리즘을 이 소스 코드 레벨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소스 코드 레벨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알고리즘을 소스 코드 레벨로 단지 C어나 소스 코드로 옮긴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이해한다면 소스 코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은 DFS Depth First Search Underbar Matrix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어,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접 행렬 방법으로 구현한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고 DFS 언더바 매트릭스라는 이름이 함수 이름이고 자 그래서 이 함수에서 하는 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알고리즘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좀 봐야 될 게 전역 변수로 배열을 하나 쭉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배열 몇 개인지는 뭐
이거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아마 이 예제에서는 아마 50개 정도 배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배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정점이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는 이 그래프라고 가정해 봅시다. 4개 있으면은 여기 0번, 1번, 2번, 3번, 이 3번 인덱스까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다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그리고 뭐 뒤에 있는 거는 얘네들은 이제 뭐 비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visited에서 맨 처음에 V를, 그러니까 몇 번 노드부터 방문할지를 이제 인자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번 노드를 인자로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0번 노드 여기에 true를 표시를 해요. 여기 true를 표시하고, 이 얘기는 이제 방문했다라는 뜻이죠. 방문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뭐 출력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0번 노드 입장에서 인접한 노드들을 다 어떻게 한다? 반복해봐요. 그러니까 이 반복문이죠. 반복하면서, 인접한 노드들을 쭉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제이슨 매트릭스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음. 인접한 노드들을 0, 1, 2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노드가 3개, 4개 있다면은 0, 1, 2, 3 해가지고 0,1, 0,2, 0,3 이와 같은 식으로 인접 노드들을 어떻게 했다? 다 1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취했죠. 그래서 00, 뭐 표시 안 된 부분들은 00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0번 노드 입장이라면은 0번 노드와 인접된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있는지를 어떻게 한다? 이걸로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행 부분은 인자로 받은 0번 행이고, 그리고 이 열 부분은 이 W로 지금 반복을 시키죠. 그래서 0번 행에, 영행에 1, 2, 3들이 1이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0번 노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이 인접 노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결도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얘는 뭐예요? visited가 아닌 경우, 이 앞에 이렇게 납 표시 붙었죠. 아니란 얘기는 방문하지 않은 노드란 뜻이죠. 그래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DFS 재개 호출로 또다시 호출을 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노드가 방문하지 않은 노드였다면 그럼 이번에는 이 V가 인자로 뭐가 들어오겠죠? 이번에는 1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1이 들어올 것이고 또다시 이 1번 행에 연결되어 있는 인접 노드를 또 다 찾아봐요. 그리고 방문되지 않은 노드들을 또 찾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쭉 재교출 함수로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방문한 노드들을 다 찾을 것이고, 그리고 재기함수 호출이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종료되겠죠. 종료돼서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듯이 그 최종적으로는 원래 방문했던 곳까지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이 전체적인 DFS 함수가 종료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 예제도 마찬가지로 그 좀 이해가 잘 안 가면은, 이해가 안 갈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함수 상태를 어떻게 스택에다가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박스, 함수 하나 호출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각형 하나 그려서 이 안에서 이, 예를 들어서 V가 얼마인지, V가 얼마인지, 그리고 W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쭉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스택을 그려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방금 봤던 이 소스 코드는 이 메인 함수에서 여러분 이 소스 코드를 호출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래프 타입 전역 변수 만들고, 그리고 init하고, 그리고 반복문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앞 시간에 그래프 만드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리고 insert h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0번 노드 하나 만들고 0번에서
1번 노드 하나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정점을 연결하겠죠. 그러니까 이 한 줄을 실행하게 되면, 그리고 0번 노드하고 2번 노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할 거고, 0번에서 3번 노드도 마찬가지로 연결할 거예요. 자, 3번 노드까지 연결하고 1번하고 2번 노드 연결할 거예요. 1번하고 2번 노드 연결할 거고 2번하고 3번 노드 연결할 거예요. 2번하고 3번 노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프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DFS 매트릭스, 아까 앞에서 봤던 방금 봤던 함수인데, 그 함수 인저를 뭘로 준다? 0으로 준다. 0으로 준다는 얘기는 이 0번 노드부터 방문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0번 노드부터 방문할 것이고, 그래서 0번 노드에서 0번 노드 방문하고, 그리고 아마 이 예시에서는 아마 1번 노드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0번 노드, 1번 노드 연결돼 있고, 2번 노드 연결돼 있으니까 2번 노드 방문하고, 그리고 3번 노드 방문하고, 그리고 3번 노드 방문까지 끝나면은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겠죠. 그래서 재개 함수가 다시 돌아오고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함수가 끝나게 된다. 그리고 출력을 하고 프리하고 함수를 종료하게 된다. 자, 출력을 실제로 해보면은 방금 봤듯이 0, 1, 2, 3 이와 같은 순서대로 방문을, 실제로 이제 방문한 순서죠. 방문한 순서. 방문한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 자, 이 소스 코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또는 즉 배포된 코드에 전체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소스 코드를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충분히 여러분들 실행하는, 뭐 사실 이제 소스 코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드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DFS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접 매트릭스와 인접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인접 리스트는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도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DFS 알고리즘을 재기함수 호출하지 않고 스택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너비 우선 탐색은 우리가 봤듯이 Breadth First Search BFS라는 이름이고, 아까 자 볼게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시작 정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점 노드를 먼저 방문할 거예요. 가까운 노드부터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를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Q로 구현되어 있어요. Q로. 오케이. 음. 자,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보고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BFS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난번에, 추리할 때 레벨 순회 우리가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레벨 순회 할 때 하고 마찬가지로 레벨 순회 방법하고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알고리즘 똑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레벨 순회할 때 우리가 Q를 만들어 놓고 그 Q에다가 인큐 시키고 그 DQ 시키고 이제 이런 일을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Q 안에다가 우리가 방문한 노드들을 인큐하고 DQ하는 방법으로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하고 제일 처음에 A부터 방문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A 노드부터 방문했어요. 방문한 노드를 어디에 방문 방문을 하면은 여기 이제 Q에다가 집어넣어요. Q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Q에다 집어넣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Q에 있는 노드를 넣고 나서 바로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끄집어내는 시점이 방문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끄집어낼 거예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방문한 노드를 집어넣고 이제 끄집어낼 거예요. 끄집어내면서 떻게 했다 우리? 끄집어내면서 이 A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C와 이 노드를 정점을 어디에? Q에다가 인큐 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C하고 E가 Q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Q에 이 방향으로 들어오겠죠. C부터 먼저 넣고, 그리고 E부터 먼저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C를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C를 방문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를 방문했어요. 방문하면 이제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죠. 자, 방문하면은 C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은 또 다 집어넣을 거예요. C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B, D, F 노드죠. 그래서 B, D, F를 끄집어낸과 동시에 얘들을 B, D, F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순서대로. 이와 같은 순서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를 또 끄집어낼 거예요. E를 끄집어내면 E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뭐가 있죠? E와 연결된 노드는 F가 있죠. 근데 F는 이미 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 F는, 그 E는 그냥 빠져나오고, 다시 이제 B를 끄집어내 볼게요. 자, B를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B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드 또 마찬가지로 F예요. 또 마찬가지로 F도 어떻게 한다? 넣을 필요가 없죠.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자, 넣을 필요가 없고 이미 들어가 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B를 끄집어내고, 자, 그리고 D도 또 끄집어내 볼 거예요. D도 끄집어내는데 D도 인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F예요. F 더 이상 넣을 필요 없고, 그리고 F도 마찬가지로 F까지 끄집어내면 얘네들은 모든 노드들이 다 방문이 된다. 자, 이와 같은 순서대로 방문하는 방법이 BFS 방법이다. 자, 이 방법도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소스 코드를 보면, 어, 메인 함수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돼 있죠? 그래프를 쭉 노드 6개를 어쨌든 뭔가 만들 거야. 그래서 0번하고 예를 들어서 2번 노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놔 봐요. 그리고 2번하고 예를 들어 여기가 1번이면 1번 노드하고 연결을 하고, 그 0번하고 2번, 2번하고 1번, 2번하고 3번 노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번이면 2번하고 3번 노드 연결, 0번하고 4번, 얘가 여기 4번, 얘가 4번이면 0번하고 4번 노드 연결. 자, 그리고 4번하고 5번 노드 연결. 자, 4번하고 5번 노드 연결. 그리고 1번하고 5번 노드 연결. 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너비 우선 방법으로 방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할 때 어떻게 한다? 0번부터 방문하겠다라는 순서로 0번부터 방문을 할 거고, 자, 그래서 방문하러 와봤어요. 이제 이 코드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아까 봤던 그 알고리즘 그대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시하는 그 전역 변수에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0, 1, 2, 3, 4, 5 쭉 있고, 그래서 0번 노드부터 먼저 방문했으니까 0번 노드를 true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0번 노드를 어떻게 Q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열도 하나 있고, 여기 이제 Q도 하나 있죠. Q에 0번 노드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넣고, 그리고 Q가 비어있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겠죠. 그리고 이제 0번 노드를 어떻게 한다? 끄집어낼 거예요. 0번 노드 끄집어내고, 그 0번 노드와 인접해 있는 노드를 어떻게 한다? 반복문으로 쭉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쭉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방문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접한 노드가 있는지를 여기서 보는 거죠. 이제 이에는 아까 우리가 2차원 별로 봤던 이 매트릭스 0, 1, 2, 3, 결국은 얘는 4, 5까지 있는 거죠. 우리가 6개 노드니까. 0, 1, 2, 3, 4, 5까지 있고,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1이나 0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이게. 1이나 0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1로 세팅되어 있는 애를 여기서 찾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찾아볼 거예요. 그 찾아서 어떻게 한다? 그 찾아내를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0번 노드면 0번 노드 하나 방문하고 0번 노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어디에다가? 큐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큐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0번 노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2번 노드, 0번 노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4번 노드, 그리고 5번 노드, 그리고 0번 노드는 빠져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또 2번 노드를 방문하고, 그리고 2번 노드와 즉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1번하고 3번 노드를 여기다 또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순서대로 쭉 집어넣고, 방문 집어넣고 얘를 어떻게 한다? 큐에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앞에서부터 끄집어내면 최종적으로는 방문이 다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문 다 됐으면 어떻게 한다? 음, 이, 그쵸. 이 while문 끝나고 함수가 끝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자, 어, 자, 아까 우리가 이 큐에 집어넣었던 순서대로 그대로 아마 방문이 되는 것 같네요. 0, 2, 4, 1, 3, 5. 아, 135가 있구나. 아, 내가 뭔가 약간 놓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방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문 순서대로 방문이 되는지를 이 소스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찬가지로 BFS도 인접 리스트 방법도 있고, 예, 인접 리스트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인접 행렬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